네, 앞서 봤던 저희가 상승의 트리거하고 그다음에 이 ETF 스토리가 금요일 날 있는 특색 있는 코너죠. 한 주간의 ETF 시장도 점검하고요. 실물 주식만 하지 말고 ETF도 하면서 저희가 투자 전략을 다양하게 가져가 보자라는 뜻에서 마련한 시간입니다. 오늘은 새로운 인물이 나와 계십니다. KB자산운용의 금정섭 ETF 마케팅 본부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그 ETF 시장 한 주간 동향 한번 점검을 해봤으면 좋겠는데요. 네. 어떻습니까? 이번 주는 어땠습니까? 뭐 시장이 지금 뭐 사실 오늘도 좀 약간 조정을 받고 있는데요. 네. 큰 폭의 변동성이 있는 상태가 아니라 좀 지지부진한 상태다 보니까 그렇죠. 예, 그렇게 크게 눈에 띄는 매수 패턴을 보이진 않고 있고요. 지금 보시면은 주간 매수 기준으로 보시면 아마 시장 대표 지수 중심으로 순매수가 이루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1위가 코덱스 레버리지가 주간 기준으로 한 1,300억 정도 매수가 들어왔고요. 나머지는 이제 코스피 200 기준 상품들과 그다음에 코스닥 150, 예, 시장이 약간 조정받을 때 이제 저가 매수로 들어오는 형태의 레버리지 상품들 위주로 들어온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반대로 보면은 이게 매수인데 반대편에 이제 주간 매도를 많이 한 거를 좀 살펴보시면 네네. 또 반대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인버스 쪽에서 매도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레버리지와 인버스가 사실은 매수와 매도 반대 방향으로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미국 쪽도 제가 한번 시장을 좀 살펴봤는데요. 예, 미국 쪽의 이제 주간 매수 상위를 보시면 미국도 좀 비슷합니다. 주로 대표 지수인데요. 아이셔츠 코어 S&P 500은 이게 S&P 500 ETF일 거고요. 인베스코에서 운영하는 QQQ는 나스닥 100 ETF거든요. 이쪽에 대략 한 7조에서 한 2조, 7조에서 2조 정도. 그래서 미국도 대표 지수 중심으로 들어오고 있고 반대편에서 이제 매도를 누가 많이 하나 좀 살펴를 보시면은 네. 미국 쪽은 유럽 쪽 ETF가 좀 자금이 좀 많이 빠졌었고요. 특이한 것은 최근에 이제 금리 상승 이슈가 있다 보니까 채권 쪽에 좀 자금 유출이 좀 보여지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네. 예, 그 중에서 이제 경기 쪽에 침체 우려가 되면은 이제 신용도 관련된 이슈들이 있기 때문에 채권 쪽에서 이제 하이힐드 관련 ETF들이 좀 많이 자금이 빠지고 있고요. 그래서 정리하면은 주간에 그 머니가 어느 쪽으로 움직이느냐 이런 네. 쪽을 보시면은 국내와 해외 특히 이제 미국 중심일 텐데 대표 지수 중심으로 뭐 금액은 크지 않지만 그 자금이 그쪽으로 쏠리고 있다 이렇게 좀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국내는 이제 레버리지 쪽으로 몰렸다는 거는 상승에 베팅하는 사람들이 조금 그렇죠. 많다라고 볼 수도 네, 네. 있겠네요. 실제로 수익률은 어디가 좋았습니까? 네. 수익률 쪽을 좀 살펴보시면은 네. 그러니까 크게 또 의미가 있지는 않습니다. 이제 보시면은 국내 쪽의 수익률 상위 ETF는 타이거 차이나 전기차 ETF가 주간 수익률 기준으로 한 13.2%가 나왔고요. 네. 그다음에 차이나 2차 전지. 그래서 주간 순위 기준으로 한 1등부터 5등까지 보시면은 대부분 중국 관련된 ETF가 있습니다. 조정을 좀 많이 받다가 최근에 이제 반등하면서 이쪽에 수익률이 좀 두드러지는 모습을 볼 수 있고요. 네. 반대로 보면은 이제 성과가 나빴던 것들은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코스닥 관련된 조정받으면서 그쪽에 레버리지 관련 상품들이 주간 수익이 좀 안 좋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쪽을 또 보시면은 국내와 또 이렇게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국내 주간 성과 높았던 게 이제 중국 관련이었는데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국내와 달리 뭐 3배짜리 이렇게 좀 배수가 네네. 높은 것들이 많이 상장되어 있는데 쭉 상품을 보시면은 레버리지 위주긴 한데 주로 이름이 뭐 CSI 차이나 인터넷이라든지 그다음에 푸츠 차이나라든지 이렇게 중국 관련 ETF들 성과가 좋았고 하나 특이한 거는 그 미국 관련된 기업들 중에서 바이오텍 쪽이 좀 성과가 좋았습니다. 여기는 이제 관련 상품이 이제 3배짜리가 상장되어 있어서 수익률이 좀 많이 올라와 있기는 한데 네. 일단 섹터로 보면은 미국 쪽에 성과 좋았던 거는 중국하고 그 바이오 쪽이다 이렇게 지난주가 볼수 미국이 있겠습니다. 바이오 쪽 세트가 좀 괜찮았다 이렇게 판단해 보면 네, 그렇게 되겠네요.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서 이제 언급해 주시면서 최근에 채권 쪽 자금 동향 살짝 얘기를 해주셨지 않습니까? 네네. 채권 ETF가 인기를 좀 끌고 있다고 하는데 채권 ETF 얘기 좀 할까요? 이유가 있나요, 특별히? 그 사실은 그 국내 상장된 종목 대략 한 580개 되는데요. 네. 사실 투자자 입장에서는 주식 위주로 하시고 변동성 높은 걸 하시다 보니까 채권 쪽에 이렇게 크게 관심은 있지 네, 않으세요. 관심 별로 그렇게 많지는 관심은 있지 않습니다. 않으신데 그래도 이제 최근에 자금 동향을 보면 채권 쪽에 좀 투자하시는 분들이 좀 많이 늘고 있긴 하거든요. 근데 그런 관점에서 좀 채권 ETF를 말씀드리면 네. 채권 ETF는 이제 기본적으로 투자를 하실 때 채권에 투자하면서 나오는 이제 보유 수익률, 채권은 이제 이자를 주다 보니까 이제 쿠폰이라고 하는 이자를 주다 보니까
그 보유 수익률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이 보유 수익률은 채권의 만기에 따라서 좀 더 쿠폰이 높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채권의 만기가 짧으면 초단기부터 해서 긴 거는 30년까지 있거든요. 그래서 채권 만기 기준으로 보유 수익률을 보시면서 근데 이제 보유를 할 때 금리가 상승을 하면 사실은 손실을 보게 되거든요. 네네. 예, 그 두 가지의 함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여기 표를 보시면은 이제 초단기부터 10년물까지 제가 쭉 그 표를 좀 준비를 해봤는데 성과를 보시면 이제 3개월 수익률 기준으로는 3년물 기준으로 국고채 3년을 투자하셨으면은 마이너스 2%이고 5년물 기준으로는 마이너스 3%입니다. 그러니까 보유 기간이 길수록 성과가 안 좋게 나온 거죠. 그건 네네. 당연히 아시다시피 금리가 상승을 했기 때문에 이쪽은 성과가 안 좋았을 텐데 반대로 얘기하면은 금리가 올랐을 때 성과를 낼 수 있는 채권 쪽의 인버스들도 사실 준비가 되어 있거든요. 3년, 5년, 10년 이렇게 인버스들이 준비가 되어 있는데 금리가 최근에 이제 좀 계속 오를 걸로 보고 있고 기준금리가 뭐 연말까지 뭐 작게는 2번, 3번까지 예상하고 있으니까 이런 인버스들을 투자를 해보시면은 3년물 기준으로 지금 보시면 한 2.4%, 10년물 기준으로는 한 5.8% 수익을 낼 수 있으니까 큰 수익은 아닐 수 있지만 방향성을 잡고 그런 그 채권 인버스들도 투자를 해보시면은 어떨까 그런 생각도 좀 한번 해봅니다. 채권은 방향이 잡히면 꾸준히 가는 경향이 있죠. 약간 주식처럼 트렌디하게 변동성이 이렇게 크지는 않으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시기에는 도리어 채권 인버스 쪽으로 방향을 잡아서 가보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최근에 그러면 ETF 투자할 때 채권 ETF 투자할 때 주의사항이 있다면 어떤 걸 가장 꼽으실 거예요? 네, 이제 앞서 설명드렸듯이 네. 이게 방향이 좀 반대일 텐데요. 주식은 이제 주가가 오르면 수익이 날 텐데 채권은 금리가 오르면 손실이 나거든요. 그래서 금리가 오르는 시기에는 이제 인버스를 투자하시는 게 맞고요. 네. 금리가 빠질 때는 이제 정통의 정방향, 채권 국고채 3년이라든지 이런 방향으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또 하나 체크해야 될 포인트는 채권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뭐 인버스야 금리 방향성을 보고 이제 매매를 하실 수 있겠지만 네. 기본적으로 채권은 이제 길게 끌고 가셔야 되거든요. 쿠폰을 받으면서 이제 기간 수익률을 상호하는 상품이기 때문에 매매를 자주 하는 건 좋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국고채 3년 기준으로 현재 그 만기까지 보유했을 때 수익률이 한 3% 조금 넘을 텐데요. 채권은 매수 매도하면 이제 수수료가 들고 네. 네, 그 안에 호가 스프레도 있기 때문에 사실은 그 쿠폰을 많이 깎아먹거든요. 네네. 채권은 어떤 그 특정 상품을 가져가게 되면 인버스를 제외하고는 가능하면 한번 사시고 쭉 가져가시는 그런 형태의 투자를 하시는 것이 수익률에 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채권형 ETF는 ETF긴 하지만 그래도 좀 길게 투자해야 수익을 볼 수 있는 상품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오늘은 전체적인 ETF 시장의 동향하고요. 채권형 ETF와 관련돼서 투자 전략을 좀 들어봤습니다. KB자산운용의 금정섭 ETF 마케팅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